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33번째 시간으로 외환위기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980년대 한국 경제는 제2차 석유파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화학공업의 중복투자, 부실기업 정리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이루어냈고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상태가 유지, 경기가 좋은 3조 호황을 누리며 수출 증가 및 연평균 10%가 넘는 고도 성장을 기록, 자본을 축적하였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등 기술 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이루게 되지만 전두환 정부의 정경유착에 따른 비자금 의혹과 80년대 말 3조 호황의 종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화와 기업 및 무역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복지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시장개방 논의가 이루어져 우루과이 라운드 등의 다장한 무역 협상이 전개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회원국 사이의 통상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금융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쌀을 제외한 대부분 농산물의 수입을 순차적으로 개방하였고 1996년에 일본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경제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통상 확대의 세 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경유착으로 재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도사태가 발생, 국가 신용도가 떨어졌고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속에 외국인의 투자자본 회수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는데 정부가 1997년 환율과 국제소지를 안정시켜 국제유동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경제주권이 제약받고 김대중 정부에서 기업과 은행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개방, 재벌개혁 추진, 부실기업 정리, 공기업 민영화,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금융기관 정상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요. 또한 1998년 금을 모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금을 팔아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약 20억 달러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도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어쨌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추진과 금모으기 운동 등의 노력으로 2000년대 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하였다고 발표하였고 한국은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은행과 대기업이 해외에 매각되고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직되고 비정규직 채용이 크게 늘어 고용 안정성이 감소하고 많은 자영업자가 몰락,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게 되고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과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거나 제거하는 협정으로 시장의 확대로 무역이익이 커질 수 있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력이 낮은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였고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 통신 등 첨단 정보산업을 발달시켜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세계화와 시장개방 속에서 대외무역 의존도 심화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뜻하는 말로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성장의 결실이 전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분배 구조를 만드는 것, 기업가와 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고요. 현대사회는 기업, 지역, 계층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의 격차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 부의 대물림, 계층 세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 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1999년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제 적용을 확대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 강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복지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증대로 지위가 향상되면서 출산과 육아, 고용과 승진 등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죠. 현대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1인 가구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취업률과 높은 주거비용, 육아부담으로 인한 혼인과 출산 기피로 인해 저출산이 증가, 노인 인구 증가로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 14%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독거노인과 노인의 질병과 빈곤 문제 등에 직면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언어교육,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정비,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등의 노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심각한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합니다. 자료는 김영삼 정부 말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지원 요청한 내용인데요.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 금융기관을 정상화하였고 부실 기업과 은행을 통폐합하거나 외국에 매각하였죠. 노동 부문에서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의 고용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업,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교역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세계 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7년 체결하였어요. 니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맞죠? 디귿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아닌데요.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한일협정에 대한 내용이죠. 리을 부실기업과 은행을 통폐합하거나 외국에 매각하였다. 이것은 맞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토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A. 무역 수출이 확대되면서 기업도 고용을 늘릴 것이고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폭도 넓어지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B. 경쟁력이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산업에서 피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자, 자료는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이 가져오는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시장의 확대, 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 소비자 선택의 폭 증가 등의 장점이 있으나 농, 축, 수산업 및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이번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가 정답임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정책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감면 혜택. 자, 자료는 기업, 지역, 계층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경제성장에 따른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 상하위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이번에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가 정답임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33번째 시간 외환위기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